네, 블랙핑크 in your area. 블랙핑크가 다시 YG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양현석 대표의 인터뷰 그 내용을 짤막하게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처음에 들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개별 다른 엔터사들을 뭐 설립을 하거나 다른 정말 이 계약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어쨌든 4명이 함께 완전체로 블랙핑크 활동은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전속 계약을 했고요. 또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 어제 이제 공식화된 내용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각각 1인 기획사 설립 얘기는 아직까지 이게 마침표가 아닌 거잖아요. 일단 오늘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살펴보시면은 개인들의 각각의 계약을 하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뭐 어제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블랙핑크라는 IP를 다시 확보를 했고 여기에 4명이 이제 활동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 보시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좀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글로벌 앰버서더라고 이제 명품들의 브랜드에도 이제 얼굴을 비추면서 그쵸. 한 사람들의 각각의 이제 브랜드 가치가 블랙핑크의 가치를 뛰어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스케줄 조율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 이 부분을 이제 본인 혼자서 할 거냐 YG를 끼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물론 이렇게 되면은 높은 몸값에 따라서 YG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은 엄청난 몸값을 또 지불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블랙핑크의 음악이나 무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완전체의 모습을 혹시라도 볼 수 없을까봐 좀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팬심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뭐 YG 관련한 그룹사들의 주가가 어제장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장의 움직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25% 급등한 이후로 오늘은 1%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YG 플러스가 엄청 많이 올랐었죠. 어제 23% 넘게 올랐던 주가 오늘은 7%대 다시금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짜리 급등이었어요. 다른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어제 하루짜리 급등이 아니고 오늘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사실은 어제 하루짜리 급등이었으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네. 급락이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는 좀 버티고 어제 있는 같은 거예요? 경우에도 좀 다른 게 어제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급등은 나오지 않았어요. 상승은 보여줬지만 상승폭은 다소 좀 반납하고 YG 엔터테인먼트 개별적으로만 좀 움직였다. 그런데 오늘 보니 빠질 줄 알았던 YG 엔터테인먼트도 거의 지금 뭐 이 정도면 약보합에서 지켜내고 있는 자리고요. 하이브, 뭐 JYP 엔터 모두 다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엔터주 전반에 대한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테이버고수와 좀 결을 같이 하나요? 테이버고수도 엔터주 좋게 보더라고요. 지금 뭐 좋게 본다라기보다 저 이상 뭐 나빠질 건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선을 딱 다시 한번 보이시네요. 말씀드립니다. 낙폭과대. 낙폭과대 섹터. 둘 다 똑같네요. 네. 네. 그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9월 이후로 네. 8월 달부터 사실 급락이 나왔어요. 이미 YG, 블랙핑크의 재계약설은 7월, 8월 여름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낙폭이 워낙에 과대했기 때문에 어제 상승폭은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자리를 지켜가면서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는 사실 이 아티스트 하나하나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반면 이제 좀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실적의 보증 수표를 갖고 있는 기업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두드러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장희 교수님은? 일단 그 엔터는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 매니지먼트, YG도 그 이슈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뽀갠 거고 지금 다행히 어저께 상한가 갔습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이슈가 별로 없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겠죠. 사실 YG가 오늘 어저께 하고 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네. 일부는 상향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안 비싸다. PR이 16배다 17배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PER이 20배 이상 못 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갖춰 있고 아까 IP 확보 이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신규 그 데뷔하는 사람들 착착착착 잘 되고 하면은 그 이 정도 그로스 한 10% 20% 성장하는 그 엔터테인먼트는 다 20배 이상 가고 우리가 30배 이상 갔을 때는 고점에 논란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지금 20배 이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지지고 확인되는 건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 파이프라인 아니죠. 사람들의 그 신규 나올 수 있는 뭐 것이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네네. 있죠. 네. 이렇게 조금 해외 쪽으로 잡혀 있는 네. JYP 같은 것이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더라도 여기는 YG는 한 20배 후반이고 거기는 한 20배 초반인데 그런 쪽하고 이거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저축해 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낙폭이 많았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간다기보다도 내년도 상반기에 대한 그러한 그 새로운 데뷔에 대한 긍정적인 거, 일부 계약에 대한 긍정적인 포텐셜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JYP를 조금 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엔터주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굉장한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사실 무역 적자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그 하나하나 그룹 자체가 거의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그런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가운데 우리 김대중 고수는 엔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엔터 섹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YG와 네. 엔터주에 대해서 향후 전망치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의견은 대부분 비슷한데 저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YG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YG의 주가가 지난 9월에 블랙핑크 그 계약설 관련해서 주가가 8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난 11월에는 또 GD 관련한 이슈가 발현되면서 5만 원까지 또 주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악재들 다 해소가 됐습니다. GD 같은 거 이적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네네. 그때도 이미 네. 거기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주가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는 지금 현재 한 6만 원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데 네.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만 원 중후반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 고수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YG에 대한 전망치는 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6만 후반대까지는 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러면 엔터주들이 전반의 흐름이 동조화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 또 YG는 6만 원, 7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터주의 과거 주가 습성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네.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계절적 요인 언제가 가장 강하죠? 엔터주 주가 차트를 쫙 놔두고 언제 주가가 올라갔는지를 딱 판단해 보면 6월에서 10월 사이에 주가가 항상 움직였습니다. 왜요? 그때가 뭐죠? 외부 행사, 야외 공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고요.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고 축제도 많고. 그렇죠. 통계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한 4년, 5년 정도 되죠. 5년 동안의 통계치에 대한 엔터주 YG, 특히 YG에 대한 그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2019년만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 7, 8월에 주가가 강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는 여름에 강하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조금 흐름에 정체된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YG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엔터주들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지금 아직 진입할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엔터주 가운데서는 올 한해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SM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뭐 하이브도 그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랬고 보면은 JYP만 좀 제일 조용해요. 얼마 전에 시끄러웠죠. 박진영 우리 대표님께서 청룡영화상에서 그날 또 쇼킹한 무대를 선보여서 그날 주가가 막 흔들렸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네. 있죠. JYP가 만약에 본인의 음반을 갖고 나오면 주가는 좀 흔들린다라는 이런 설도 있죠. 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해명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JYP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죠. 이런 재계약 관련해서도 그렇고. JYP는 사실 조용하고 사실 네. 저는 항상 그 엔터주들의 탑픽을 고르면 JYP 엔터와 하이브를 골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BTS까지
다 아, 재계약 완료했으니까요. 뭐 그런 사실 BTS의 재계약 완료는 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럼 왜 생각해요. 하이브예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재계약했다고 해서 이번에 블랙핑크처럼의 이제 그런 폭발력은 좀 나타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엔터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되는 부분이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플랫폼 위버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월 활성화 이용자 수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1,000만 명에는 뭐 국내에도 있겠지만 해외 수요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올해 하이브가 좀 주가가 꺾였던 부분이 이제 플랫폼인 위버스의 수익화를 내년으로 좀 미룬 부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위버스의 수익이 잡힐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를 통해 해외 진출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해외에 대한 해외 아티스트를 유입하거나 그런 부분이 결국 수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가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것은 멀티레이블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리스크가 거의 좀 최소화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플랫폼의 안정화까지 찾는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미 좀 반등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연간 전망치 보면은 2024년까지는 일단 지금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지만 2025년부터는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 뭐 지금은 일단 바닥권이지만 내년 이후에 얼마나 성장폭을 더 가져가면서 주가가 얼마나 좀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는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즈 가운데 하이브를 요즘에 탑픽으로 꼽아오셨다고 하고 그럼 테이버 고수는 어떤 종목이 탑픽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하이브가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은 지금 K-팝에 대해서 뭐 채팅창에서도 올라오는 말은 K-팝은 아무래도 마이너한 문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이너하다고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국뽕이라고들 표현을 하죠. 네. 해외 나가면 다들 BTS다, 싸이다, 두유노 김치를 넘어서서 두유노 BTS까지 올라왔다. 라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아주 우리나라가 뭐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 나간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은 춤을 잘 춘다, 잘생겼다, 예쁘다 까지예요. 노래 좋다라는 얘기 없어요? 네. 왜요? 노래가 못 좋다라는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말 길어가지고 노래 되게 좋아요. 이 문장을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아, 영어를 그 정도로 못할 리는 없죠. 그래요? 일단 그 어찌 보면은 방시혁 대표도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글로벌로 성공을 하고 이게 해외에서도 노래로 통해야 된다. 좋은 네.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쵸. 뭐냐면은 그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노래가 좋다라기보다는 K-팝을 하나의 문화,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걸 넘어서 우리가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말 그대로 그 노래가 좋은 그런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좀 어찌 보면은 K-팝의 발전 혹은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박효신 노래를 듣고 외국에 있는 유튜버들이 우는 영상들 아. 이런 영상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아이돌을 넘어서 좋은 음악. 노래 감동적인 문화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선택지를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문화를 일본 혹은 미국으로 전파시켜 보겠다. 네. 시스템을 수출하겠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게 JYP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적인 수익 같은 것 혹은 거기서 우리가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 스타들만의 어떠한 일상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전략을 따로 짰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해가고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K-팝이 하나의 현상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더 발전되는 것은 이것이 현상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돼서 반복돼서 지금 말 그대로 단기에 앨범 팔아가지고 그 앨범에서 뭔가 포토카드 이런 거 계속 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앨범을 몇십 장씩 사는 이런 문화가 아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고 네. 우리나라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전 세계를 이제 뭐 글로벌로 계속해서 공연을 도는 그런 것들이 확산이 돼야겠죠. 거의 지금 발언은 테이버 문화부 장관 후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탑픽이 뭐라는 거예요? 탑픽은 하이브라고요. 아, 탑픽 그래서 하이브. 왜냐하면 근데 지금은 이게 앨범 네. 소비의 핵심, 굿즈 소비의 핵심이 하이브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주가는 잘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이게 현상으로 끝나면은 그 굿즈 소비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하이브도 다시 전문 은혜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변화를 잘 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약간 아이돌 문화라는 게 옛날에 뭐 엔싱크 너무 옛날로 가나요? 최근에 아이돌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미국은 굉장히 음악에 있어서의 그 개별 가수들의 영향에 승부를 걸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을 좀 좋아하는 것을 너무 또 이렇게 뭐 외모만 좋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음악 들어보면 음악도 뭐 판 못지않게 좋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엔터사들이 우리나라에 특징화되어 있죠. 네. 엔터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 염정고수에게 꼭 제가 하나 되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저는 엔터사 중에서 키스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키스트 누가 있죠? 김서영 배우가 제 팬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사심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누가 있죠? 예. 다른 건 모릅니다. 어쨌든 그쪽은 그럼 약간 작품 키스는 쪽이 원래 맞고요. 그 배우들. 배우 쪽이죠. 가수보다는 배우 네. 쪽에 특화된 네. 기업이고요. 김서영 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네, 네. 회사이고요. 예. 전반의 흐름이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엔터 쪽에서 전문가이신 우리 염정고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의견을 한번 키스트까지요? 네. 예. 키스트 뭐 최근에 이슈가 뭐 있었나요? 저 현대 지금 주가는 키스트를 1% 사실은 강세입니다. 그 제가 보고 있는 관심권에 카테고리에 관심권에 넣지는 네. 않고 그러시군요. 있기 때문에 추후에. 키스트를 사실 우리가 네. 엔터 쪽으로 같이 물론 엔터 섹터 그렇죠. 맞지만 같이 놓고 보는 종목은 네, 아니기 네. 때문에 조금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는 또 오히려 JYP를 꼽아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성장과 내년 상반기 데뷔하는 아티스트들의 포텐셜에 주목해보자. 그리고 김대중 고수 엔터주의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발응을 한다. 염중 고수 적어도 셀은 아니다. 테이블 고수는 신고가가 아니라면 박스권 매매는 유리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